안녕하세요.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원장 공기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는 수개월 전에 이미 말씀드렸었습니다. 우선 남성의 탈모를 말씀드리기 전에 탈모라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현재의 정의는 사실 이제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지면 탈모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이러한 정의는 매우 비현실적인 정의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모발이 털이란 게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잠자다가 샴푸하다가 뭐 등등 어느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건데, 그걸 하루에 100개다 이렇게 숫자로 딱 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비현실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탈모를 우리가 소위 이제 느낄 때 어떤 걸로 그러면 우리가 소위 이제 스스로 느낄 수 있느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모발이 어느 순간 좀 가늘어졌다라고 느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물론 이제 평상시보다 좀 많이 빠진다 이런 것도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상시와 다른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런 거가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고요. 숫자로 굳이 몇 개 이런 거는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정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좀 돌아가서 이제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남성형 탈모의 원인이 뭔가 일단 요거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 남성형 탈모는 기본적으로 이제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 때문에 생기는 건 확실합니다. 사실 이제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밝혀져 있는 탈모죠. 이제 안드로겐 자체가 과도하게 생산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이제 남성형 탈모가 생길 수 있고요. 안드로겐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 있는 경우, 또 남성형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안드로겐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 있는 경우는 사실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하는데, 첫째가 유전적 요인 때문에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유전적 요인과 관련 없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드로겐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 안드로겐 전체 양 자체는 똑같은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더 쉽고 더 크게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흔히 이제 남성 탈모라고 말할 때는 실질적으로 유전적 요인 때문에 안드로겐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 있는 그런 경우를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사실 이제 이런 경우 표현이 안드로제네틱 헤어로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 단어 자체가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안드로젠이라는 요소와 제네틱이라는 거는 유전적 요소라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생기는 탈모다 이런 내용이죠. 그 말 자체가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남성형 탈모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려 그렇고,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유전적 요인에 의한 안드로겐에 대한 그 민감도가 올라가서 이제 생기는 건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자면, 소위 이제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 어떤 게 그러면 대체 원인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DHT라는 안드로겐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드로겐 그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줄여서 DHT라고 하죠. 이걸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 DHT가 남성형 탈모 때 원인 인자가 되고요. 우리가 테스토스테론이 DHT가 될 때는 효소가 필요한데, 그 효소가 5알파 리덕테이즈 타입 1, 2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 5알파 har한 요소 타입 1,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모낭이라든지, 그러니까 두피 그 털, 모낭이라든지 전립선 이런 데는 타입 2 효소가 주로 있고요. 타입 1 효소는 주로 이제 피지선 이런 데 많이 있는 거죠. DHT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요거를 조금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모든 모발은 성장 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사이클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가지고 이제 성장 주기가 이루어져 있죠. 보통 성장기가 2년에서 6년, 퇴행기, 휴지기가 각각 한 2주,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간 자랐다 원래 빠지고, 몇 년간 자랐다 빠지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성장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이 와중에 그 가운데 어떤 거에 이 DHT가 사실 작동하냐 하면 성장기에 작용을 해서요.
성장기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장기가 2년에서 6년 정도라는데, 그러니까 2년에서 6년 동안 계속 자라는 거죠. 길어지고 두꺼워지고 하는 게 성장이니까요. 예를 들어 성장기가 6개월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그냥 아직 어찌 보면 얘기털이죠. 얘기털인데 그게 원래는 더 자라야 될 게 이제 빠지는 거죠. 빠지는 쪽으로 퇴행기 휴지기로 가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빠져야 될 게 쉽게 말하면 몇 달에 한 번씩 빠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우리가 뭐 동양인 같은 경우 뭐 모발이 한 8만 개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각 자리별로 털이 몇 번 정도 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논문들 보면 사실 이제 다양하게 또 그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10번에서 20번 난다, 20번에서 30번 난다, 아니면 콕 집어서 그냥 25번 난다, 이런 논문도 있고요. 사실 그것도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래도 이제 좀 넓게 보자면 하여튼 10번에서 한 30번 난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자리별로 이건 뭐 13번 날짜리, 17번 날짜리, 뭐 21번 날짜리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성장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기가 이렇게 확 줄어버리면 그게 성장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어 버리니까, 원래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원래 자랐다가 빠지고 이럴 자리가 몇 달에 한 번씩 자라고 빠지니까, 그게 예를 들면 13번 날 자리라 그러면 금방 그게 종료가 돼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탈모가 점점 더 진행돼가는, 소위 이제 우리가 그 대몰이라고 그러죠. 그게 돼가는 기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DHT라는 이 호르몬이 성장기를 줄인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약을 드시고 할 때 이제 그 DH가 생성이 안 되게끔 그 효소를 차단하는 약을 일반적으로 먹게 되는 거죠. 이러한 남성의 탈모는 이제 사실 이제 패턴이 아주 전형적인데요. 사실 이제 대표적인 게 가장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인 패턴이 어떤 거냐면 M자가 형성되면서 정수리 쪽도 같이 탈모가 되는 이런 경우가 아주 전형적인 그 탈모 패턴이 되고요. 물론 이제 M자만 자꾸 형성이 된다든지 정수리만 탈모가 진행이 점점 돼 간다든지 이러한 패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탈모를 소위 이제 분류할 때 다양한 방법들이 좀 있는데, 사실 많은 방법들이 의사도 제대로 그걸 기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분류해 놓은 것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탈모를 분류할 때는 BASP법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BASP법은 헤어라인의 형태와 전두부 정수리 쪽의 밀도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이것도 단점이 약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전두부 정수리 쪽의 밀도가 어떻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실 알 길은 없는 거죠. 이런 단점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아주 실전에서, 실제 임상에서 쓰기는 가장 기억하기도 좋고 또 편한 면도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남성의 탈모 때 우리가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전이 사실은 거의 밝혀져 있기 때문에 DHT가 범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여성의 탈모 때는 성장기가 그것도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성장 사이클이 빨리빨리 도는 건데, 원인이 뭔지를 잘 모르죠. 현재까지 정확히 그걸 잘 모르고 있어서 당연히 그 약도 아직은 없는 겁니다. 여성의 탈모 때는. 남성의 탈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잘 밝혀져 있기 때문에 DHT가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테스토스테론에서 DH가 내릴 때 5알파 환원 요소 타입 2인데요. 모낭에 있는 게 주로. 그걸 차단하는 게 이제 피나스테라이드, 탈모약 피나스테라이드죠. 그걸 먹게 되면 상당수, 그러니까 한 90% 정도는 예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이제 FDA가 그래서 그냥 그걸 공인하고 있는 거죠. 미녹시딘을 바르는 물약도 일부 공인하고 있고요. 근데 남성의 탈모 때는 피나스테라이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안 먹고는 다른 백약이 무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듀타스테라이드라고 가끔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상품 이름이 아부다트인데, 그거를 이제 뭐 먹고 이런 분도 또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FDA는 공인하고 있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DH가 될 때 5알파 환원요소 타입 2하고 1이 있는데, 1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대부분 피지선에 많이 있는 거죠. 모낭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듀타스테라이드는 타입 2하고 타입 1을 다 차단시키는 약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듀타스테라이드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뭐 일본 등등 몇 개 나라에서 그걸 탈모 예방제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는 알고는 있는데요. FDA에서는 원칙적으로 그걸 인정하고 있지는 않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대부분 피나스테라이드를 권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일부 환자는
그 약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두타스테로이드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이 무조건 중요하고요. 뭐 미녹시딜도 바르면 물론 금상첨화라고 좀 더 도움이 되고 기타 이제 뭐 탈모 치료 조금 해볼 수 있고요. 이런 거고 이미 이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M자나 정수리 등등,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 밀도가 좀 안 좋아졌다든지 하여튼 등등 이미 탈모가 된 자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성장 사이클이 이미 뭐 끝난 자리들, 그런 자리들은 어떤 식으로 해도 털이 난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죠. 그게 이해 불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모발이식 외에는 없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닥터공 헤어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절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드 뭐 무사골 비절개, 투블럭 비절개 뭐 이런 등등. 하여튼 그렇게 이제 치료는 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가발 얘기를 조금 좀 해보자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에 이제 모발이식을 오랫동안 하면서 가발 쓰고 있는 분들도 모발이식을 많이 했는데 모든 분들이 하여튼 가발을 쓰는 순간부터 그 약을 안 드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나스테라이드 그 탈모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다 보니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뭐 정수리든 뭐 어디 M자든 간에 조금 탈모가 있어서 가발을 썼는데 나중에는 이제 점점 없어져 가지고 뭐 그야말로 앞에서부터 정수리 그 뒤에까지 후두 그쪽 있는 데까지 완전히 그 털이 하나도 없는 소위 스킨헤드가 돼버리는, 그때 와가지고 이제 모발이식을 해보려고 하니 이게 참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발을 어떤 사정 때문에 쓰시더라도 꼭 그 피나스테라이드 그 탈모약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정도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